예, 지금까지 그 앞서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입시 및 학사 일정 변화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제는 이제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시 일정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네. 대학 및 뭐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뭐 기본 사항, 뭐 네. 시행 계획, 그다음에 수시 정시 요강 발표는 연기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건 어차피 그 뭐 오프라인 등교나 온라인 네. 계약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예, 모두 네, 다. 그래서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게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네. 그 4월 말에 발표되는 대입 전형 계획입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 이 상황인 이게 거죠. 2022 때부터 이제 선택형 수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 선택형 수능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제 대학교가 네. 어떤 전형 계획을 내놓은지가 네. 많이 관심사거든요. 그 발표 시기가 네. 이렇게 그 고등교육법이죠. 지금 화면에 네. 나가고 있는 표인데요. 네, 이렇게 발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달까지 이미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네, 예, 그 그렇습니다. 부분 말씀 도와주시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4월 말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네. 2023학번이 되는 네.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까지 말까지.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네, 중학교 3학년이 2월 말까지인데 그렇죠. 올해 2월 말에 발표된 게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예, 작년에 예. 11월 28일 날에 이미 뭐 그 대입 네,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미 큰 그림이 이미 그려져서 예, 그렇죠. 2024학번이 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네, 네, 이미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거한 그렇죠. 그런 정책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예고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제 4년 예고제가 4년 예고제죠.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그 발표 이번 이제 2021학년도 예, 1학년도 그 수시 5강은 5월 3일로 돼 있는데요. 네네. 요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다 5월 전에 네. 예, 그러니까 5월 요 날짜 맞춰서 네. 빠르면 빨랐지 늦어지진 않을 거다. 음. 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 하여튼 그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네. 다들 날카로워져 있어서 그런지 네. 대학이 굉장히 요거 그 늦지 않도록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4월에는 이미 그 주요 대학들이 네. 그 면접 구술 문제, 논술 네. 문제들을 다 공개하는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네. 모두 다 탑재했습니다. 예, 속속들이 계속 예. 올라오고 있는 걸 저도 그래서 봤고요. 요즘에 예, 그러고 있죠. 요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예, 예. 그 이제 2022학년도가 그 이제 대입 전형 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네, 네. 대학별 계획이 나오는데 네. 이 대학별 계획이 뭐 사실 이제 보름밖에 안 남은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보름밖에 안 남은 걸 지금 예상해야 되냐? 또 예상했다가 또 예측이 전에 다른 방에 나가면 어떡하냐 이런 말도 있겠지만 네. 뭐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수능 정시 비율이 아무래도 상위권 한 11개 대학에서 네. 한두 개 대학 빼고는 거의 다 올해부터 네, 거의 네, 네. 40% 선에 근접하게 맞출 거다. 아,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수험가의 예상이고요. 그렇죠. 작년 말부터 예. 계속 뭐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1년 있다 맞출 바에는 거의 이제 미리 맞춰서 가는 게 더 맞습니다. 낫겠다. 예, 땡겨서 하라고. 그렇죠. 지금 그런 그렇게 게 하고 맞고 있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약간 그 점점 약간 평가 요소나 기재 그 문제 때문에 네, 축소되고 기재 있습니다. 분량이 줄어드니까 네. 좀 전체적으로 평가 요소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대학교가 그래서 이제 자구책으로 네. 그 수능 최저 기준을 예전보다 오히려 늘릴 거다. 아, 이게 수능 최저 기준을 신설하는 대학들이 올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논술 전형은 이제 폐지 유도 이런 얘기를 그렇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아예 올해부터 약간 가시화되는 대학들이 좀 늘 거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모집이나 축소를 네, 네. 올해부터 좀 과감하게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그렇죠. 가속도가 붙겠네요. 예, 정시- 가속도가 이제 붙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또 폐지될 하나는 이제 가능성도 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최근 그 공개한 건데 그 예. 주요 그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뭐 외대, 뭐 경희대, 건국대 같은 예. 주요 사립대학들이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네, 네. 그 보고서를 냈어요. 아, 이제 그 교육기여 이제 지원대학 사업 네, 관련돼서 보고서인데 진로 선택 과목이 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네. 문과는 뭐 고전 읽기, 네, 이과는 뭐 과학탐구 2 같은 뭐 네. 물리학 2, 뭐 생명 2, 지구학 2, 화학 2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등급 표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어떻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반영할 3학년생들은 등급 표기가 되고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안 되고 있고. 등급하고 표준 편차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대학교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등급과 표준 편차가 안 나오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정부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올해부터 좀 늘리라는 게 좀 전체적인 추세였잖아요. 네. 뭐 지역 인재 전형과 관련해서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뭐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도 한 10% 이상 늘렸으면 좋겠다. 예, 뭐 공고사항이긴 하지만 예, 뭐 그 공고를 대부분의 대학들이 약간 따를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기존의 정성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뭐 네. 그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도 그런데 이걸 따져볼 교과 수 전형으로 이걸 갖다가 할 때는 좀 할 애매하죠. 때는 예. 상당히 그거는 대학교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아시겠지만 막 예를 들어 뭐 화학 투다 그러면은 A, B, C 이래가지고 예, 그 비율로 또 표기가 되잖아요. 또 예, 예. 성취도 비율이 표기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표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비율은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는 뭐 학교 알림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렇죠. 대충 알 수 있겠지만 네, 성적표는 안 나오니까. 네,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산출 방식에 따라서 A가 높은 고등학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A 3점, B 2점, C 1점 이렇게 주게 되면은 또 성적 부풀리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A를 많이 줄 수도 예, 있으니까. 과거처럼. 예, 과거처럼.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평가할 반영할 것이냐. 것인가가 올해 또 2022학년도 그 대입 전형 계획을 보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앞에서도 짚어봤지만, 뭐 반수생, 재수생, 특히 올해가 이제 현역들한테 네네. 뭐 불리할 거다, 뭐 이런 것들 거의 뭐 지배적인 의견으로 마치 네. 이제 그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많이 있죠. 지금 네네. 보여드리는 화면, 나가는 화면은 뭐 이게 학원에서 만든 게 아니죠. 이건 평가원 이제 2019년에 교육과정 평가원이 공개한 이제 재학생하고 졸업생의 네, 그 평균 점수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국어도 있고 수학, 가형, 나형의 점수 차이를 보시면 이 초록색이 푸릇푸릇한 이제 재학생입니다. 네, 네. 예, 표준 점수 평균이 다 100점 이하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요 진한 갈색이 졸업생. 졸업생. 예, 검정고시는 좀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네네네네. 점수 차이가 거의 10점 이상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많이 벌어지고 예, 있죠. 많이 꽤 큰 거죠. 예, 아, 그리고 엄청 큰 거죠. 예, 디테일하게 이제 등급별 수학, 가형, 나형 또 국어도 볼 건데요. 네네. 저희가 이게 준비한 표를 보면 재학생들의 1등급 비율, 2등급 비율, 3등급 비율, 4등급 비율은 실제 정기 분포에 가까워요. 네, 그렇죠. 예, 4%, 4.3%, 4.9%, 뭐 9%, 네. 16% 이렇게 되는데 졸업생들은 1등급과 2등급을 합치면 20%가 되고요. 넘죠. 3등 그렇죠. 20%가 네, 넘고 넘어오죠. 3등급을 합쳐도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네. 뭐 나형은 더 심합니다. 네. 나형은 이제 수포자들이 많이 응시하는 나형 매우 같은 심하죠. 경우 매우 불균형이 심해서 거의 졸업생들의 40%가 1등급, 2등급, 3등급을 꿰차는 예,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통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특히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정도가 심한 게 네, 아무래도 이제 범위가 많지 않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간에 어느 정도 성적 상승하는 친구들이 네, 예, 많은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래서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차이는 평균 점수 차이도 12점이 넘고요. 네, 예,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심화될 가능성이.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나눴듯이 올해같이 이제 대학교 1학년들이 네. 대학 입학을 포기하거나 네. 이렇게 뭐 반수를 하거나 네네. 이러기 좋은 후조건이 또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 뭐 소장님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문의들이 저희가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뭐 A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네. 이거 원치 않았던 대학이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 3월에 등록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2월에 등록을 한 거죠. 네. 등록을 하고 자퇴를 해요, 3월에. 아, 3월에. 네, 3월에 자퇴를 하면 이게 대학 등록금의 거의 6분의 5 정도를 환불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고 재수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아, 온전하게 하고 근데 입시라는 게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 일이. 아, 네. 실패해. 네. 그러면 어쨌든 그 학교에 입학한 학적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원래 대학에 재입학이 되더라고요. 네, 재입학이 가능한 학교가 꽤 생각보다 있어요. 많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뢰도 네.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뭐 그 언론이나 뭐 우리들 일선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네. 그 선생님 생각에는 과연 이게 그 올해 가장 이제 심하게 나타날 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예. 이게 이제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감한 용기 네, 네. 또 그런 게 필요할 거고요. 네. 과감하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태는 이제 대부분의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휴학 아닌 휴학 상태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휴학은 한 적이 없는데 네, 그러네요. 실제로 학교는 가본 적이 별로 없고 그리고 대학 생활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냥 완전 타의에 의한 휴학, 뭐 이제 돌발 상황에 대한 휴학 상태이기 때문에 예. 원래 이 휴학 상태고 뭔가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네요. 생각이 많아지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왜 나는 대학교 신입생활을 이렇게 못 하고 있나? 네.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 작년에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이런 네. 후회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을 아까 제가 코로나 블루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러네요. 원래 이게 스트레스 받고 심각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밤에 잠도 안 오고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예. 뭐 그러다 보면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네.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어차피 이건 네. 뭐 기회일 수도 있겠다. 예, 그래가지고 역전의 기회를 이번에 삼는 네. 대학교 1학년생들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월 응시자나 9월 응시자 수를 확실히 보면 알겠지만 네, 네. 이제 9월 응시자 수는 정말 졸업생이 네. 과거보다 좀 늘지 않았을까. 늘 수 학령 있다. 인구는 많이 네. 줄었지만 그렇죠. 고3생은 많이 줄 테지만 네. 그 졸업생 수는 늘어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일 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코로나 이 19 상황으로 인해서 네. 재수생도 내년에 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재수시장 확대. 네, 예, 왜냐하면 그 말씀.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실제로 시험을 이 자기의 실력보다 좀 더 그르치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억울하면 아무래도 재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분명한 것 같고 네. 저는 근데 조금 이제 다른 생각도 갖고 있고 네, 네. 오늘 뭐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미 얘기도 했지만 네, 이제 고3들에게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 당부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사실 대성학원 일을 하면서 이제 지방도 많이 다니고 네. 이렇게 하면서 농어촌 지역도 가보고 네.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이제 그 재학생들은 네. 지금 조금 여전히 겨울방학으로 착각하는 지금 이미 봄도 오고 벚꽃도 다 졌는데 네. 방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거든요. 이런 경우 정말 말 그대로 이런 통계가 나타나듯이 네. 그러니까 재학생들의 성적이 올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좀 역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저는 해보면 과거 이제 재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 그리고 수능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핑계의 가장 큰 부분이 학교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내신 준비, 그렇죠. 그다음에 비효과 챙기기, 네. 뭐 이런 것들인데 올해 그로부터 이제 재학생들은 사실 자유로워진 거거든요. 학교에 등하교를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나. 그렇죠. 그리고
동아리나 뭐 각종 이제 비효과 활동들, 창체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학생이나 졸업생이나 네. 사실은 수능 준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동일해졌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이라고 무조건 올해 스스로가 나는 폭망할 거야. 네. 올해 졸업생 사상 최대 졸업생 분단이 들어와 입시에 수능에 들어와. 그리고 반수생도 멀쩡한 대학에 다니던 반수생마저 이제 들어올 거야. 네. 이제 난 죽었어. 이제 나 망한 거야. 네. 이런 마음 먹지 말고 네. 올해 똑같이만 하면 네. 그리고 잘 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학교 생활에서 시간 뺏기고 이런 부분을 절약하고 그 부분을 수능 공부 열심히 한다면 저는 뭐 재학생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네. 뭐 이렇게 하는 뭐 궤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꼭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는 네. 고3들에게 네. 강조하고 싶어요. 당부하고 싶은 말이 네. 이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뭐 이제 소장님도 저번에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어쨌까지나 입시가 이제 개별적인 그렇죠. 상황이다.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 누구에게나 그 똑같이 닥쳐왔기 때문에 네, 이제 네. 그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요. 네네. 뭐 사실 핑계거리를 찾다 보면 그렇죠. 끝도 없죠. 모든 게 다 핑계가 될 수 되죠. 있고 코로나 핑계, 다 여러 뭐 가지가 부모 핑계 될 수 다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예. 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또 그거를 역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 그걸 핑계로 또 퇴보하거나 후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직은 고등학교 3학년은 어린 친구잖아요. 네. 어린 친구들이지만 뭐 충분히 네, 시간은 충분히 예, 있다. 시간은 뭐, 충분하니까 있다. 예, 그렇게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뭐 6.25 아, 때도 예, 그렇죠. 6.25 때도 뭐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 6.25 때도 실제로 그 대학교와 예, 학업의 학교가-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예, 학교를 6.25 때 세웠잖아요. 이제 네, 부산. 부산에서 네, 네. 천막 학사를 짓고 그 네. 대학교가 계속 학업을 이어왔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그 대입의 역사는 전쟁이 나도 계속됐기 때문에 네, 네, 대입은 계속된다.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열심히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 이제 자신을 스스로 재학생이다, 뭐 졸업생이다, 반수생이다 네. 이런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네. 예, 좀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 블루도 마찬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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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2부까지 네. 저희가 이제 마쳤고 네. 3부에서 그러면 코로나 그 관련해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 학생부 공백을 어떻게 보완하고 네. 또 희망 전공별 코로나 어떻게 활용할 건지 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